네, 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네, 보여드린 것처럼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아, 너무 멋있는 제목이죠. 인간이라는 직업, 그리고 부제는 고통에 대한 숙고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알렉산드로 줄리맹 알렉산드르 줄리맹 노안인지 잘 안 보여요. 너무 글씨가 작아서. 이 작가분에 대한 책이에요. 아, 도서관에서 뭔가 좀 얇고 가벼운 책, 내용이 가벼운 게 아니라 들고 가기 가벼운 책을 찾았던 날이었어요. 신고 있던 신발이 불편해서 좀 가벼운 책이었으면 좋겠다 하고 쳐다보다 보니까 이 책이 제게 제 눈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작가분이 좀 낯설기 때문에 소개를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현우 씨라고 로자의 인문학 서재라는 책의 저자분이신 분이 이 책 추천사 쓰신 내용에 이 작가님을 좀 알 수 있는 내용이 문구가 쓰여져 있어서 그 내용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간이라는 이 망할 직업, 이렇게 말하는 저자라면 어떤 이야기라도 들어줄 용의가 있다. 그리고 여기 장애인 철학자 알렉산드르 졸리앵의 인생론이 있다. 면밀한 사색과 유연한 성찰을 통해서 그는 인간이라는 직업을 살아낸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이모저모 밝히고 있다. 동업자로서 여러 번 무릎을 칠 수밖에 없었다. 당분간 이 직업을 떠날 수 없는 모든 일을 위한 훌륭한 직업 안내서다. 어떤 직업이요? 인간이라는 직업에 대한 안내서다라고 추천사를 쓰셨습니다.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되어간다 라는 큰 문장이 나와 있고요. 인간으로 태어나는 줄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인간이 되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요즘 부쩍 많이 들어요. 그런데 우린 좀 착각하고 있죠. 태어나서부터 인간인 줄 알고 있으나 그렇게 생각하다가는 죽을 때까지 인간이 되지 못한 상태로 생을 마감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어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 로자 씨가 소개하신 것처럼 이 저자님 알렉산드르 졸리앵은 장애인이세요. 75년 스위스 시에르에서 트럭 운전사 아버지와 가정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고 탯줄이 목에 감겨 질식사하기 직전에 아주 기적적으로 태어나 내성마비를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셨다고 합니다. 3살 때 17년간 요양시설에서 3살 때부터 쭉 지내오셨고 장애로 인해 불편과 고통, 난관을 수없이 부딪히면서 그는 내면에 잠자고 있는 인식에 대한 강렬한 갈증을 느껴 철학에 빠져들게 되었고 스위스 프리부르 문과 대학에서 공부하고 더블린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고대 그리스어를 배우면서 본격적으로 철학과 저술 활동에 전념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첫 책의 제목도 좋아요. 느낌 있어요. 1999년에 출간하신 책인데 약자의 찬가
약자의 찬가라는 책으로 2000년에 몽띠용 문학 철학상과 아카데미 프랑스에서 수여하는 모타르상을 수상하셨고, 이 책은 그 후에 2002년에 출간된 책입니다. 인간이라는 직업. 이 책 역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유럽에서 가장 저명한 베스트셀러 작가분 중에 한 분이시라고 해요. 장애에 대한 언급, 그런 언급 이 책에 아주 많이 나와 있지는 않고요. 내용 제가 좀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니까 번역이 아주 매끄럽거나 이 국문의 이 문맥을 살리는데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풀 문단이 다 이렇게 이해가 선뜻 안 와닿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다가오는 문장들만 음미하셔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읽어드릴게요. 태어나자마자 고통이나 통증과 만나는 사람은 일생에 도움이 되는 현실주의를 갖추고 실존을 시작한다. 결정적으로 인생이 어쩔 수 없이 고통과 함께라는 것을 너무 일찍 알아버린 그는 남들보다 쉽게 낙담하지 않고 전투의 필연성을 잘 되새기면서 잔혹한 맞수를 받아들이며 그걸 좀 더 수월하게 피해간다. 그러니까 첫 시작이 셀수록 가혹할수록 강해지는가 봅니다. 당황스러운 상태에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시설의 다른 장애 아이들 틈에서 살게 하는 선택밖에 할 수 없었던 그때 나를 덮치던 그 불안감이 기억난다. 시설 아이들의 얼굴에 온순함이 드러났기에 오히려 대조적으로 그 순간에 잔인함이 부각되었다. 아이들의 미소, 그건 결국 나의 불편한 마음을 더 키우고 말았다. 아찔할 만큼 강렬한 순간이었다. 뱃속의 내장이 다 타버리고 핏줄이 터져나가는 것 같던 순간. 시간은 흐름을 멈추고 내가 기준 삼던 좌표는 무너져 내리고 우주는 텅 비어 버렸다. 이어 고요가 다시 찾아왔다. 서로 주고받는 눈길, 정다운 음성이 방금 삼켜버렸던 것들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었다. 그러자 입술에 미소가 돌아왔다. 매우 머뭇거리는 통곡에 가까운 미소는 투쟁이 계속된다고. 우리는 한 배에 탔다고. 멈추면 그대로 죽음이라고 알려주고 있었다. 벽에 등을 댄 채 나는 내 목숨을 구할 수 있는 마음 상태를 구축할 그런 방도를 찾아냈다. 시설의 차디찬 복도를 비추는 네온 불빛에 비인간적인 폭력 아래서 나는 처음으로 체험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는 절대 의무를 느꼈다. 내 주변 존재들 모두가 내가 투쟁의 강팍한 필요성에 과감히 맞서도록 도와주었다. 앞으로 일생 동안 내가 확실히 깨달은 바, 앞으로 일생 동안 나는 고통, 공허, 위협이 엄습해 오는 것에 맞서 기쁨을 쌓는 일에 매진할 것이다. 이 문장이 제 눈에 처음으로 들어온 문장이에요.
체험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는 절대 의무. 앞으로 일생 동안 고통, 공허, 위협이 엄습해 오는 것에 맞서, 그런 것들에 맞서 기쁨을 쌓는 일에 매진할 것이다. 우리가 다 같이 갖춰야 되는, 배웠으면, 어려서부터 또 배웠었더라면 좋았을 것 같은, 어쩌면 우리가 이미 다 본능적으로 체득하고 있는 그런 태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내가 모든 것을 제어하고 싶어 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 나는 필수적인 것 없이도 지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러한 총괄적 욕망은 유토피아적인 것으로 안전에 대한 평범한 반사작용 중 하나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먼저 준비하는 것이다. 어떻게? 아마도 나와 같은 운명을 지닌 상처받은 존재들을 관찰함으로써 앙트르샤 동작, 공중에 떠서 양발을 서로 엇갈리게 하는 동작이래요. 그 동작으로 상대를 향해 도약하는 펜싱 선수는 순수한 우아함, 순수한 무상을 구현해내는 것 같다. 그렇지만 그가 훈련에, 연습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썼겠는가. 그러고서야 저리 반듯한 운동선수가 되었겠지. 그의 가벼움, 그의 자유는 꾸준한 훈련에서 생겨난 것이다. 일상생활의 영역에서도 똑같은 작업과 준비가 필요하다. 두 팔을 내린 채 속수무책으로 있는 것, 체념하는 것은 니체의 말을 빌리자면 안식일 중에 안식일, 즉 죽음에 해당하는 것이다. 인간이 미완의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쟁취해야 할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일단 두려움을 받아들이면 이 제약은 매혹이 된다. 인간의 가장 멋진 위대함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설령 엄청나고 견디기 힘든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해도 말이다. 너무 주옥 같아서 말이죠. 자유는 꾸준한 훈련에서 생겨난 것이다. 일상생활의 영역에서도 똑같은 작업과 준비가 필요하다. 두 팔을 내린 채 속수무책으로 있는 것, 체념하는 것은 죽음에 해당하는 것이다. 인간이 미완의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쟁취해야 할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쟁취해야 할 이 부분을 살짝 저는 조금 미셸 스타일로 바꿔서 누려야 할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라고도 표현하고 싶네요. 일단 두려움을 받아들이면 이 제약은 매혹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더더군다나 누려야 할, 즐겨야 할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이 드나 봅니다. 인간의 가장 멋진 위대함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미래의 위대한 미지 앞에서 마치 운동선수가 자기 몸을 조각하듯이 내 조건의 총체를 감당하기 위해서 실존을 조각해내는 것이다. 와, 얼마나 멋있는 문장이죠. 내 조건의 총체를 감당하기 위해서 실존을 조각해내는 것이다. 마치 운동선수가 자기 몸을 조각하듯이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의 인생을 채워가듯이 만들어가듯이 또 그래야만 한다.
뛰어넘었어요. 제가 한 문장을. 불행한 체험일수록 기쁨의 순간과 마찬가지로 좀 더 나아지기 위한 기회가 된다. 또 그래야만 한다. 여기서 나는 고통이나 사람을 괴롭게 하고 고립시키는 텅 빈 순간을 정당화하려는 게 아니다. 단지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여 거기에 압도당하지 말자는 얘기다. 힘든 과업이고 위험천만한 연습이지만 꼭 해야 할 일이다. 펜싱 선수가 자기 기술을 연마하면서 얼마나 많은 장애에 부딪히겠는가. 저희 압도당하지 말자는 이 작가분의 주문 너무 바짝 같네. 정말 저한테 늘 되새기고 싶은 말이에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앞에 우리는 매 순간 늘 새로운, 여태껏 한 번도 경험해 없는 새로운 순간들을 만나잖아요. 매 순간. 그 순간, 네, 의도치 않게 얘기 안 하고 오는 그런 상황들에 압도당하지 말고 압사당하지 말라는 이 작가분의 주문, 저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드리고 싶습니다. 고대 철학자들은 끊임없이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스스로를 기꺼이 전향적인 사람들이라고 지칭했다. 나는 인간 조건의 불안정성을 꿰뚫어 보려는 그 명철한 의지가 좋다. 사려 깊은 그들에겐 일상이 마치 영원한 연습처럼 보인다. 더없이 무의미한 순간도 이리하여 스스로를 강화할 기회가 된다. 그래요. 그런 강화 과정을 거쳐서 반드시 꼭 1등이 돼야 된다. 아니면 세상에서 속세에서 얘기하는 어떤 큰 성공, 큰 부, 큰 지위 이거에 도달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그런 주문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를 하루하루 순간순간 강화해 가는 것에는 반드시 그리고 필사적으로 그것에 매달려야 된다. 그것에 집중해야 된다. 스스로를 강화하는 것. 그 말을 작가분은 이 책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디빌딩을 폄하해서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리스인과 로마인들은 우리의 소울 빌딩에 특히 딱 들어맞는다. 그런데 하찮은 일들로 급하게 다름질치며 하루하루 살다 보면 우리는 종종 그 이상, 소울 빌딩이라는 그 이상, 영혼을 빌딩하는 것, 영혼을 세우는 것, 그 이상에서 멀어지게 된다. 이 점에서 보자면 약자에게 이점이 없겠는가? 약자는 투쟁을 중단하는 것이야말로 추락의 위험에 빠지는 길임을 느끼지 않을까? 이기지 못하더라도 설령 이기지 못할 것을 알더라도 투쟁을 중단하는 것은 누구 남과의 경쟁 인생이 아니라 나와의 레이스, 나와의 대화가 인생이기 때문에 이 어떤 순간이 와도 나와의 대화, 나와의 투쟁을 중단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고통에 맞서 어떻게 재도약할 것인가? 비법도 딱히 없고 당장 쓸 수 있는 용법도 없다.
일상에 적용된 이 기술은 책에도 나오지 않고 언론이 우리들에게 지겹도록 보여주는 모델들에서는 더더욱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어디서 그 방법을 찾을까? 나는 다시 한번 시선을 쇼펜하우어가 고통의 동맹자라 부른 사람, 불운의 벗, 실현당하는 우리의 동반자들 쪽으로 돌려보고 싶다. 길을 돌아서 가다 만난 노파, 행인들이 질색하는 노숙자, 신체마비 장애인, 불쌍해하지 않을 수 없는 극빈자, 불평 많은 이웃, 이 모든 사람은 똑바로 서려 하고 직진하려 하고 균형을 그리고 살아남게 해주는 동력을 그러한 마음 상태를 찾으려 한다. 파스칼은 아리스토텔레스에 이어서 모든 인간의 행위에는 행복을 찾으려는 의지가 숨어 있다고 생각한다. 따귀 때리는 그 행위 뒤에도 그리고 쓰다듬는 손길 뒤에도 숨어있는 행복에 대한 의지는 모든 인간을 움직이고 모든 행동의 목표가 된다. 목을 매달려는 사람조차도 하나의 시도를 하는 것이다. 그는 고통을 덜 수 있는 그 길을 찾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존중에 대한 권유다. 나를 멍들게 하는 사람은 어쩌면 솔직한 심정으로 자기 팔자가 좀 나아질 거라고 믿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목을 매려는 그런 사람조차 죽음으로써 생을 달리함으로써 그가 좀 더 행복하고 나은 상태로 가고 싶어 한다 할 때 하는 선택이라는 거죠. 설령 그가 다른 길을 택한다 해도 그 길이 때로 비난받을 만한 길이라 해도 그는 나와 같은 열망, 즉 행복해지겠다는 열망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요. 우리 남에 대해서 너무 쉽게 판단하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꼭 밖으로 내뱉어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내 속에서 어떤 편견을 벽을 세워버리고 그런 행위들 너무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것은 그에 대한 존중, 어쩌면 이 인간이라는 직업에 대한 존중, 이해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성숙하지 못한 그런 행위겠죠. 뭐 학력에 따라, 부에 따라, 뭐 사는 곳에 따라, 지위에 따라, 아니면 인종에 따라, 아니면 그의 어떤 기호, 뭐 이런 것들에 따라 어떤 차별, 어떤 편견을 갖고 있는 것, 그런 마음들이 우리 사회에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근대가 시작한 그 기간이 더 빨리 시작한 나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그런 성숙함이 아니면 그런 인간다움, 서로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이 부족하긴 하지만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타인에 대한 존중, 그런 만큼 이 내가 하고 있는 나의 이 인간이라는 직업 하루하루 밥벌이 이런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스스로 존중하고 보다듬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에 주옥 같은 문장들이 많은데 제가 뭐다 읽어드리고 싶지만 한계가 있네요. 이런 문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고통은 눈을 뜨게 하고 고통이 아니었다면 인식하지 못했을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니 고통은 오직 삶에 쓸모 있을 뿐이며 삶을 벗어나면 실존을 악화하는 데만 쓸모가 있을 따름이다. 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억울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고통에서 무언가를 배워야 한다는 거죠. 억울하지 않으려면. 이 책의 부제목이 고통에 대한 숙고잖아요. 그래서 이 작가분은 알렉산드르 졸리엥 이분은 이 고통을 자세히 들여다본 결과 고통이 의미 있으려면 우리가 그것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 때만 그것이 의미 있는 그런 아주 몹쓸 것이라는 거예요. 안다는 게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게 어떤 사람한테 굉장히 익숙하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낯설고 거부감이 많이 드는 그런 행위이죠. 그런데 그게 그냥 생활 속으로 알고 싶어하는 마음과 자세, 그런 습관들이 자리 잡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무언가 나에게 유익한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자기 기제가 생겨서 심지어 이런 고통 속에서도 자기도 모르게 여기서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런 게 배워지는구나 하는 게 자기도 모르게 발동을 하는 거죠. 자기 그 습관처럼. 참 습관이 중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고통의 본질은 그 배움에 있다라는 얘기를 이 작가분은 길지 않은 책이지만 이 긴 내용을 통해서 또 계속 말씀을 하고 있으세요. 본문을 좀 읽어 드려 보겠습니다. 타인의 고통 앞에서 눈을 가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숙명론자들, 그리고 피해자들을 단죄하며 피해자들에게 재빨리 무능하다는 딱지를 붙이며 고통이라는 것이 무겁고 둔중하고 사람을 마비시킨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자들의 멍청한 체념. 고통을 통한 앓매 이보다 더 역행하는 반하는 것은 없다. 고통이 사람의 진을 빼놓는 경우는 너무도 많다. 두 팔을 축 늘어뜨리고 있는 사람에게 모욕을 주어 무엇하겠는가. 피해자를 비난하고 고통에 스스로 영합하여 내심 그걸 즐긴다고 비아냥하기 전에 사람들이 영합이라 부르는 것을 분석해서 결국 그것이 심연 같은 깊은 절망에서 나오는 것은 아닌지를 확실히 알아보는 것이 마땅하리라 생각된다. 사람은 고통의 포로인지라 필요한 희망도 힘도 잃기 잃어버리기 쉽다. 그리고 각자 하루하루 더 깊이 가라앉을 수 있다. 이 말 공감해요. 우리가 애써 매일 아침 우리의 기운을 북돋고 나의 컨디션을 이렇게 최상으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는 한없이 저 바닥으로 주저앉을 있을 수 있는, 내버려두면 망가지기 쉬운 것이 인간이라는 직업, 이 직업이 우리에게 주는 환경, 그런 것들을 우리 그렇게 늘 절망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나를 끌어올려서 좋은 컨디션으로 갖다 놓는 것, 더 나아가서 그런 나날 심지어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는 이게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나?
신이 나한테 어떤 걸 알려주려고 이런 케이스를 만들었을 텐데, 응? 그게 뭘까? 그 마치 우리가 그 어렸을 때 그 뭐죠? 보물 쪽지 어디다 감춰두고 찾아내기 하는 그런 놀이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건 속에, 이 환경 속에, 이 현상 속에 보물이 어디에 감춰져 있을까? 그 빛나는 나를 좀 찾아봐 주세요 하는 그것들을 찾아내서 가져야 그게 나의 것이 된다는 거겠죠. 이러니 어째서 프리모 레비가 생존을 위해 그토록 분투한 뒤, 이 프리모 레비가 제가 봤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무슨 운동선수였던지 군인이었던지 그런 것 같아요. 이 책 어디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분투한 뒤 자살을 했는지 여전히 자문해 볼 수 있겠다. 또한 전쟁 포로들이 풀려난 지 얼마 안 되어 치명적 행동을 범한다는 사실도 보고된다. 틀에 박힌 일과 일상이라는 함정이 본질, 이 고통의 본질, 자기가 투쟁하는 이유를 아는 것, 존재 이유를 아는 것. 아마도 이분이 얘기하시고 싶은 건